민간인은 절대 못. 그럼요.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그 유족 사찰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민간인 사찰을 안 한다는 인상은 슬쩍 남겨놓고 실제로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과 단체를 조지면 되는 거죠. 민간인 사찰이 돼 사찰이 아닌 것처럼 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다운 개정 아닙니까? 네.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김종대입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뭐 두루두루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송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한 발짝 더 세상을 깊이 있게 본다. 그런 점에서 조금 오늘은 전문적인 내용 한번 다뤄볼게요. 좋습니다, 의원님.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의원님이 얘기야, 해주시는 건 이게. 다 재밌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네. 국군 방첩사령부입니다. 방첩사령부. 예, 생소하죠? 이름이 예. 낯선데요, 의원님? 이게 옛날 군사정부 땐 보안사. 그러다 노태우 대통령 때 명칭이 기무사. 기무사로 바뀌었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개헌문건 작성한 게 예. 문재인 정부에서 발각돼 가지고 예. 해편에 관한 버금가는 개혁을 했다. 한동안 안보지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름도 이제 익숙해질 듯하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11월 1일부로 국군 방첩사령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옛날 기무사가 이름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첩사 뭐 이름 바뀌는 건 뭐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름 바뀌고 사령관 새로 임명하고 뭐 이런 정도 아니냐 싶지만 내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그동안에 개헌문건 책임을 뒤집어쓰고 기무사가 이제 30% 가까이 그 인원이 감축돼서 안보지원사로 해서 기능을 확 빼버려가지고 네. 최소한의 임무만 하도록 우리가 그 제안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안보지원사를 과거 기무사와 같은 식으로 원복시켜라. 네. 그리고 개헌문건 그거 불법 아니다. 이래가지고 역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역사 그렇습니까? 뒤집기를. 예. 그게 이제 한기호 의원이 그 위원장으로 있던 국가안보 문란 TF에서 이제 했던 네. 말들이요. 조직 원복까지는 거기는 원래 헛소리만 골라서 하는 이해가 되지만 개헌 문건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조작이라는 거야. 이건 조작은 무슨 문건이 있는데 무슨 조작이요? 아니 여의도 국회의사당 폐지하고 언론사 점령하고 과거 그 50 때 그 12.12 사태 같은 거 하겠다는데 그런 거 검토한 문건 그것도 한 종입니까? 12종이 넘어요. 12종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온 거죠. 이거 잘못 아니래. 자,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니까 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 경호처가 군을 지휘 감독하고 경찰을 뭐 지휘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날 소리라고 한번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 못지않은 사건이에요. 네. 자, 이게 과거의 기무사가 개헌문건 작성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때 민간인 사찰 문제 충격적이었죠. 나는 그때 세월호 그 민간인 사찰한 문건을 내가 직접 봤는데 그 문건을 보고 거기 그 왜 저 유가족 운영위원장 하던 분이 민주노동당 출신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거긴 다 알고 있더라고. 기무사 다 사찰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런 민간인 사찰은 일절 못하게 제도적으로 다 막아버려가지고 인원을 줄여서 우리가 안보지원사를 만들어 놨더니 이번에 11월 14일 날 국군 방첩사령부령 즉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슬쩍 바꿔버립니다. 우선 보죠. 뭐 여러 가지 너절너절한 거 있어요. 이거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자, 우선 4조 1항의 2호에 남목을 신설했다. 그 남목이 뭐냐 하면은 방첩 업무에 북한 외국군의 정보 활동 대응. 아니, 북한군의 공작이라든가 정보 활동에 대응하는 조직은 정보사령부가 따로 있죠. 국군 정보사령부가 있죠. 기무사가 북한군을 상대로 뭘 하는 게 이건 작전이잖아. 근데 방첩사는 서비스 기관이라고. 보안 업무를 서비스하는 기관이요. 근데 여기가 북한과 외국군을 상대로 정보 활동에 대응하겠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합참의 정보본부가 있고요. 그 예하에 정보사가 있어요. 사이버 담당도 거기서 하게 돼 있어.
국군 사이버사 심리전부대 다 있어. 네. 근데 여기에 한 발 걸쳐드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공작비라고 해가지고 마구마구 이제 예산 늘리겠죠. 더 심각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4조 1항 3호 나에서 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신설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자항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요것이 이제 하나가 신설이 됐고 네. 여기까지는 약간 아리까리해. 뭐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다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는데 근데 이것도 의원님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면은 스스로 민간 관련한 어떤 사찰을 하고 싶거나 네. 이럴 때 예.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거꾸로 만들어 와서 그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첩보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네. 명분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글쎄 그런 면이 있는데 마목이 그런 게 있는데 요 부분은 너무 표현이 모호해서 조금 넘어가기로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심각한 오늘의 본론입니다. 네네네. 자, 원래 이 기무사관, 암지사관, 방첩사는 군인과 군무원, 군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첩기관이에요. 그래야죠. 민간인은 절대 못해요. 그럼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세월호 그 유족 사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인과 군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있어요. 네. 예. 또는 민간 업자들이 있어. 네. 또는 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네. 예,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건 경찰이 해야 돼.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랄 대목이 라목에 신설이 된 건데 네. 감옥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 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 네. 국방연구원, 네. 국방기술품질원, 네.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간 보겠다 이거예요. 거기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은 협조 요구를 하면 해줘야 돼. 이 시행 영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위법 위반이야. 이것도 전에 경호처가 국군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런. 그랬죠. 아니 군조직이 왜 민간인을 사찰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도 자료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네. 언론 기사에 나간 거는 민간 방위산업체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제외한다고 또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대목이 없어. 보도 자료에는 마치 민간 부분을 안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예.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게 참 교묘한 대목인데 불법 비리 정보 수집하는 걸 또 따로 그 밑에 라목에 신설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앞에 방첩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활동은 방산업체까지 싹 하겠다. 네. 방산업체 산하 연구기관까지 다 하겠다. 예.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되 불법 비리 정보에 대해서는 방산업체 전문연구기관은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들 이런 어떤 민간기관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앞에는 방첩에 해당되는 정보는 이거는 다 수집을 한다. 이제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민간 공무원들이건 뭐 국방부 실무부서건 또 회사원들이건 전부 다 자료 요구하면 다 개원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불법 비리 정보에서는 또 빼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는 뭐 방첩 정보는 뭐 수집하되 비리 정보는 안 하겠다. 하다 보면 방첩에서도 불법이 나오는 거고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비리가 되는 거고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정보는 다 수집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불법 비리 정보는 수집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돼?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내용이네요. 안 되는 내용이지. 예. 사람이 기업을 이루는 거고 단체도 하는 겁니다. 기관 단체는 하는데 사람은 안 하겠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민간인 사찰을 안 한다는 인상은 슬쩍 남겨놓고 실제로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과 단체를 조지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민간인 사찰이 돼 사찰이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사실은 원래 방첩사령부랑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합참의 정보본부 밑에 1개 구구로 들어가면 돼. 네. 왜 따로 별도로 기관을 만들어 권력기관을. 그리고 그 장교와 그 군무원에 대한 인사 신원 정보를 여전히 수집할 수 있습니다. 동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조난 자료라고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진급과 보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사 참고 자료를 여전히 생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권력기관.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지 권한을 슬금슬금 늘려 민간까지 하겠다. 네. 이게 윤석열 정부다운 개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정리하면은 원래 하도 이 기무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심지어는 세월호 때 민간인 사찰까지 하는 폐해를 보였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 때 조직을 상당히 축소시키고 좀 개혁을 해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지금 슬금슬금 이름도 바꾸더니 방첩사령부를 바꾸더니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네, 아주 초법적 기관이 된 거예요. 보니까 네. 민간인 사찰에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근거 규정을 열어놓고 스리슬쩍 뭐 불법 비리 정보는 뺀다는 식으로 해서 민간인 사람에 대한 예. 불법 비리 정보는 빼는데 뺀다. 기관, 기업에 대한 건 다 한다. 예, 그런 식으로 슬쩍 했지만 사실은 민간인 사찰의 의도가 충분히 의심될 만한 아니, 상황까지. 과거로 다 되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하. 세월호 사찰을 통해서 본 교훈은 여기서 다 무너진다.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 역사가 또 10년 전으로 좀 봐라. 돌아가네요. 네. 완전히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경호처 그 대자부다. 시즌 2네요. 예. 시행령 정치에 또 시리즈가 새로 나왔네요. 또 새로 나온 거예요. 아하. 얼마나 위험한 사고 방식인가. 이거 아마 다 반발할 건데 예. 그래도 밀어붙일 겁니다. 엄청나게 또 커지겠죠. 그래서 정원 늘리고 네. 예산 늘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기관이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 경호처 논란과 조금은 결을 달리하는 게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을 상대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물론 방위 사업 분야라고 한정은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제한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물꼬가 터지면 앞으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갑질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이권이거든. 사실은 그러면은 보안 담당관을 각 기업체로 다 파견할 수 있다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보안을 빙자해가지고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러면서 자기의 그 권한과 위신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요즘 방산업체에 돈 잘 벌잖아. 네. 그럼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어떡할 게야. 아. 안 보여줄 수 있어?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다 가능해요. 자료 가져와. 그다음에 이번에 얼마 벌었어. 얘 왜 저 본부장 잘러. 이사로 이런 사람 좀 시키시지. 나중엔 여기까지 가는 거지. 이제 월권적인 이제 그 상황까지 가는 거지. 이걸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는데 이번에 몽땅 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냥. 왜 이렇게 과거로 굳이 회귀하려고 하고 달콤한 권력입니다. 했더니 우리 달콤한 이권이에요. 구독자분들은 뭐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기관들이 예전에는 각 기관에 자리를 잡고 들어가서 거기 한 사람씩 다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정보 담당관이 뭐 거의 뭐 사장하고 뭐 맞대면을 하면서 로비도 하고 뭐 동향 보호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자리를 또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방장관보다 더 센 방첩사령관 자료 요구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첩사령부의 등장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정부가 수사권, 검찰권 강화하고 수사권 강화하고 행안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 강화하고 국군 방첩사령부 강화하고 이걸 한번 다 묶어서 보세요. 네. 어떤 권력으로 가는가가 보이죠. 이제 권력기관이 될 만한 놈들은 다 이제 이 짓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